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궁금증 낱낱이 풀어드립니다. 생방송 시와의 안녕하세요. 최은호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자, 시간이 정말 빠르죠. 11월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체감상 연말이 될수록 좀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 되면 이번 12월도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되게 빨리 가지 않을까 생각이 맞습니다. 12월 하면요, 보통 크리스마스다, 송년회다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에 또 챙길 일도 많다 보니 정말 체감상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은데요. 사실 또 12월에는 증시에도 여러 가지 이벤트가 또 많이 준비가 되어 있죠. 일단은 미국의 금리 결정이 12월 달에 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유럽 쪽에 대한 이제 경기 활성화 부분이라든지 통화 정책 부분도 좀 남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슈가 많은 한 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다가올 일들 더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앞두고 있는 11월 마지막 시장입니다. 자, 오늘 우리 양시장 모두 좀 조정을 크게 받고 있는데요. 자세히 시장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현 시간부로요, 11시 진행이 되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 쪽에 대한 움직임들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간부로 마이너스 28.20포인트가 하락을 했네요. 2000.79포인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넘어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71포인트 하락한 689.50포인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각 시장별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확인 안 해보고 넘어갈 수 없겠죠? 자, 코스피 쪽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들 1142억 원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기관 마이너스 360억 원의 순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도가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현 시간부로 1,598억 원의 순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들 675억 원의 순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기관들 마이너스 437억 원의 순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 상대적으로 좀 작은 매도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29억 원의 순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큰 낙폭을 보여줬던 중국 쪽 동시간대 열리는 상해 종합주가 지수로 확인해보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 시간부로 7.71포인트 상승한 3,444.01포인트 기록해주고 있네요. 네, 중국 증시가 그래도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요. 예, 코스피가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2,000포인트까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후창에는 낙폭을 조금 줄여갈 수 있을지 조금 기대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시장 움직임 장 마감까지 조금 더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증시화에서는요,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무료 문자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세요. 저희가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를 여는 월요일이죠. 오늘은 또 어떤 퀴즈가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퀴즈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쉽게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해외 지수에 대한 얘기들을 좀 이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해외 지수 중 연결이 잘못된 것입니다. 보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1번 미국 다우산업이고요. 2번 중국 상해 종합입니다. 자, 3번 일본 코스피. 보기 중에 좀 이상한 보기가 좀 있네요. 네, 정답 아시는 분은요,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세요. 정답자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최영동 멘토님의 무료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코너죠. 최영동 멘토님의 공강 종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멘토님 오늘 공감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예전 종목 리뷰부터 한번 해볼까요? 예, 일단 LIG 인베니아라는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현 시간으로 마이너스 1.11% 좀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좋은 모습들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좀 하방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돌파를 시켰다는 점. 그와 더불어서 오늘자에는 다소 조정이 나오곤 있지만 여전히 5일선과 20일선에 대한 정배열 구간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같은 경우는요. 실질적으로 현재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정이 마무리가 됐었을 때 과연 어떠한 종목군들이 가장 먼저 선호가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배팅이 좀 필요한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중국 OLED 그리고 이제 국내 산업, 국내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OLED 투자가 좀 집행이 내준다고 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부품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오늘자의 마이너스 1.11% 다소 조금 약세 구간에 있긴 있지만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려서 LIG 인베니아 저희가 지난주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3,900원대 초반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해서는 좀 잘 움직이고 있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이 종목에 대해서 같은 공감을 느끼셨던 그리고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저와 함께 이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도 한 번쯤 추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오늘 공감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마이너스권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과연 이제 오늘 제가 종목을 얘기해 드렸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공감을 많이 하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시장 대비해서는 좋은 모습들 그리고 차트적인 상황에서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 흐름들이 좀 나와줄 수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시장과 더불어서 시장에 대한 하락세와는 좀 다른 정반대되는 움직임들을 가지고 보여주는 종목들을 좀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에서 오늘 의료기기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원익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이 오늘 1%대 이상씩 좀 빠지고 있는 과정에서 동종목만큼은 4.82%의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윗꼬리가 좀 심하게 좀 달리면서 다소 이제 직전 고점에서 물량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2015년도 8월달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추세 자체는 상단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단기적인 고점 자체를 돌파시킨 종목군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그런 이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원익이 가지고 있는 의료기기 내에서의 성장성 부분들 그리고 중국 시장과의 연계성을 좀 고민을 해본다고 하게 되면은 시장과는 좀 별도의 움직임들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에서 오늘 원익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감을 해보고 싶고 이 종목에 대해서 저와 같이 11시 반서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저의 무방에서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감 종목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실 분들은요, 이 무료 방송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본 종목 Y로 이어갑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본 종목 1위부터 3위까지 골라서 궁금증 모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보시죠. 오늘 가장 많이 본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내년도 상반기 인터넷 은행 출범. 자, 주말에 나왔던 가장 뜨거운 이슈였죠. 맞습니다. 인터넷 은행의 사업자 선정 이슈가 있었는데요. 결국 카카오 그리고 KT가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에 카카오가 장 초반에는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 상승폭을 줄여가고는 있거든요. 지금 카카오에 대한 게시글 반응도 정말 뜨거울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은 뭐 게시글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1,480건 정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정말 많이 올라왔네요. 굉장히 좀 뜨겁지 않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게시글 하나하나씩 우리가 체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전문 은행 출발 지금 매수 가능할까요? 라는 게시글 올라왔고요. 최대 수혜주 카카오 관련주 분석해주세요. 라는 게시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좀 많이 놀리는데 오히려 기회 구간인가요? 라는 게시글 올라왔고요. 네. 카카오 향후 전망과 관련 중소형주 어떤 종목들이 있나요? 라는 게시글 올라왔고요. 그렇죠. 떨어질수록 매력적인 종목 카카오 제가 세력이라면 네. 오늘 안 올립니다. 라는 게시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걱정되는 게 지분율이 10% 향후에 지분이 증가하나요? 라는 질문도 나오고 있네요. 일단은 이 인터넷 은행이라는 정말 큰 호재가 카카오의 주가 흐름을 쭉 뛰어났는데요. 네. 그런데 이전에 면세점 사업자 선정 때처럼 아주 강한 흐름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 맞습니다. 게 조금 아쉽습니다. 예, 일단은 갑작스럽게 발표를 했어요, 사실은. 네, 시장에서 뭐 그쵸. 사실은 뭐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 좀, 네, 그렇습니다. 발표할 수 있는 날짜 자체를 뭐 뚜렷하게 장중에 발표하는 상황이 아니고 장 마감 때 발표를 했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주중에 발표가 되는 게 아니고 주말에 발표가 되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는 뭐 시가 부분에서 좀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카카오 자체는 시가에서 한 10% 이상, 12.83%의 고가를 형성을 하고 나서 지금 현 시간으로는 일단은 좀 음봉을 좀 만들어내면서 다소 이제 차익성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카카오라는 종목들을 굉장히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 쪽보다는 오히려 인터넷 은행과 관련해가지고 주가에 대한 이제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 또는 이제 추세적인 움직임들로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렸던 게 제가 주된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째 고점 자체는 상당히 좀 만족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시장 전체적으로 다소 이제 차익성 매물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동종목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68%의 약세 흐름들로 그러니까 음봉으로 좀 보여주면서 다소 이제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점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이거를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카카오가 인터넷은행에 첫 발을 좀 내딛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사실은 시장에서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카카오가 만약 인터넷은행 쪽으로 좀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카카오가 진행을 시켜주고 있는 컨소시엄 자체가 선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향후 움직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터넷은행이라는 부분들이 뭐 다른 여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시행을 하고 있는 국가들도 몇몇 국가들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과거 사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일본 쪽에서는 일단은 뭐 인터넷은행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지금 성과를 만들어내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이 일단은 좀 특징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라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인터넷 발달이 돼 있는 국가라는 특징을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국민성, 이제 국민 메신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접근성에서는 상당히 조금 유효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카카오톡이라는 하나의 큰 메신저를 가지고 과연 인터넷은행에서 제공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어떻게 확장을 시켜나가느냐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관심 있게 지켜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시장과 관련해가지고 소폭에 대한 조정 흐름들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당 부분 기대할 수 있는 성장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오늘자의 갭상승 또는 이제 급등했었던 부분들은 직전 고점입니다. 최근 들어서 바닥권을 만들어내주면서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여있던 부분들이 11만 원과 12만 원대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단발성으로 들어갔던 사람들, 쉽게 말씀해서 카카오 인터넷 은행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생각들을 가지고 들어갔던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차익상 매물들 내보낼 수 있다는 점. 그렇다고 되면 이 구간에서 물량들을 어느 정도 손바퀴 밀어지고 나서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시장에서 계속적인 해석들이 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직전 고점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지난주에도 카카오에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상담을 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여기서 발생되고 있는 차익성 매물이라든지 손바뀜에 대한 물량들이 어느 정도 소멸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목표치를 지금 가격대에서보다는 조금 더 한 템포 더, 한 레벨 더 올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차적인 목표가는 14만 원대, 직전 고점입니다. 14만 원대까지 한번 끌고 가보실 것을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121선 자체를 좀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종가상으로 121선 자체를 훼손시킨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접근 금지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전망 일단 좋게 봐주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 게시글 보면요, 카카오에도 다른 관련주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 카카오뿐 아니라 지금 컨소시엄에 참여한 다른 수혜주들도 좀 오르고 있는데요. 네, 이 대장주 카카오 말고 이 모멘텀과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 조금 더 봐야 할까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이제 컨소시엄과 관련해가지고 포함이 되어 있는 기업들 분명히 좋습니다. 하지만 사업적인 측면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금융권에서 가장 크게 지금 핵심적인 사항들이 보시게 되면은 물론 영업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고객들과의 상담 부분들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점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이라는 부분들 특성상 보시게 되면 점포가 없이 그냥 이러한 이제 인터넷 기반 시설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영업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ARS 상담 코너가 가장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컨소시엄 안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브리치텍이라는 종목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좀 눈에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브리치텍도 마찬가지로 시가 자체는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7,000원대 시작을 하고요. 현 시간부로 플러스 4.81%로 상승폭 자체를 좀 많이 반납을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카카오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은행 자체가 성장을 하면 할수록 상담센터에 대한 수요 자체는 상당히 좀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좀 고민을 해보신다고 하게 되면 단순하게 컨소시엄에 포함이 돼 있다라는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인터넷 은행이 실질적으로 실생활의 종목이 됐었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컨택센터 쪽에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관련주 브리지텍까지 잘 보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종목과의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본 종목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KT입니다. 내년도 상반기 인터넷 은행 출범. 역시 인터넷 은행 수혜주죠. KT입니다. 이 한국 카카오뱅크와 더불어서 K뱅크가 선정이 되면서 이 사업자인 KT가 기대감을 좀 모으고 있는데요. 자, KT에 대한 반응들 지금 어떤지 볼까요? 예, 일단은 뭐 변동폭 자체는 카카오에 비해서는 조금 좀 더디지 않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게시글도 마찬가지로 그와 좀 뜨거운 반응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 KT 중 어느 종목이 좋을까요? 라는 게시글 올라왔고요. 자, 왜 이렇게 조금만 오르죠? 대형주라서 그런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호재 나왔으니 큰 그림을 그리고 기다려봅시다. 라는 게시글 올라왔습니다.
있습니다. 자, 사면 떨어지니 대형주는 사기 무서워요라는 게시글까지 올라왔네요. 네, 그리고 대형주이지만 보유해야지 고민되는 KT다라는 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KT 역시 오르고는 있지만 장중에 음봉 전환을 하기는 했는데요. 모멘텀이 좀 생각보다 약한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네. 뭐 통신주라는 섹터 자체가 그렇게 크게 변동성을 좀 그려주면서 움직이는 특성은 네. 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단순하게 이제 카카오와 표면적인 비교를 하게 되면은 상승폭 자체는 상당히 조금 더디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똑같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인터넷 출범이 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혜주로서 좀 부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뭐 지난 19일입니다. 이번 주 주말이죠. 주말에 이제 인터넷 예비 사업자 선정을 했기 때문에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쵸. 일단은 KT 컨소시엄과 이제 카카오 컨소시엄이 진행이 됐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1호 인터넷 은행이 과연 어떤 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도 좀 촉각이 좀 관심을 좀 기울일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카카오라는 부분들하고 이제 KT하고 성격을 좀 분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인터넷 기반이다라고 보시게 되면 KT 같은 경우는 인터넷뿐만 아니고 오프라인 쪽에서도 상당히 조금 채널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근소하게 좀 우위를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GS25라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오프라인 채널에서의 이제 유통망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차별화 전망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뭐 1순위, 2순위를 따지기보다는 오히려 좀 성격이 좀 많이 양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카오는 나름대로의 국민 메신저라는 하나의 큰 메신저, 그러니까 하나의 큰 영업망을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KT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라는 특성상 여러 가지 물량 공세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와 더불어서 인터넷망뿐만 아니고 오프라인 채널까지 보호를 하고 있다라는 점은 또 강점으로 보게 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뭐 카카오가 좋다, KT가 좋다라는 부분들을 사실은 뭐 이제 경중을 좀 나눌 수 있는 구간들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인터넷 은행이라는 하나의 큰 틀 안에서 성격들은 조금씩 다르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인터넷 은행이 1호가 됐든 2호가 됐든 설립이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했었을 때 과연 인터넷만 또는 인터넷 플러스 오프라인 채널까지 보유하고 있는 이 KT라는 컨소시엄 자체가 부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제한적일 수는 있는데 KT 같은 경우는 관련된 종목군들이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유통 채널 자체가 오프라인까지도 확장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업들까지 좀 고민을 해보게 되면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 대한 움직임들 또는 종목에 대한 움직임들은 조금 더 다양해질 수 있다는 점, 요 부분들이 좀 차이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차트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KT도 마찬가지로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KT 같은 경우는 일단 직전 고점을 돌파를 시키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운봉에 대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말이 가면 갈수록 또 KT 같은 경우는 또 배당에 대한 얘기들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KT가 가지고 있는 인터넷은행과의 모멘텀들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절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배당과 관련된 이야기들까지 같이 접목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기관 투자자들 뭐 대차장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줄여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카카오 쪽보다는 뭐 KT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KT, K뱅크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예. 그렇다면 사업자 선정이 탈락한 이 아이뱅크 관련 주식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당장은 조금 그래도 흐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맞습니다. 될까요? 일단은 뭐 인터파크하고 이제 인터파크 홀딩스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앞서서 앵커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는 안 좋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홀딩스가 현 시간부로 마이너스 11.47%를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실질적인 이제 영업사라고 할 수 있는 인터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 시간부로 마이너스 6.79%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인터파크 홀딩스는 실질적으로 지주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업지주라는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격 자체가 좀 훨씬 더 큽니다. 하지만 지금 현 시간부로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운봉을 좀 고점 자체가 좀 낮아지고는 있긴 있지만 일단은 그 상승폭 자체, 하락폭 자체는 많이 만회했던 흐름들, 그와 더불어서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또 연말 들어서면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온라인 쇼핑 자체가 상당히 조금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많이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단순하게 인터넷 은행이라는 하나의 악재 요인들만을 가지고 얘기를 해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이 파국에서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벗어나기에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터넷 은행 전반적인 이야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 알아볼게요. 오늘 세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안랩입니다. 야권 지각 변동에 따른 변동성 부각.
테마주입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반기문 테마주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다시금 안철수 테마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안랩 게시글 반응부터 볼까요? 예, 게시글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항상 시장이 좀 어려울 때 이런 이제 테마성 종목군들이 상당히 변동성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갑자기 안철수 테마주 급등이라는 게시글 올라왔고요. 출마 제부가 너무 빨리 움직이는 건 아닌지라는 게시글 올라왔습니다. 자, 급등세 연출할까요? 라는 게시글 올라왔고요. 안랩 기술력 강화 가시화라는 게시글까지 올라왔네요. 네,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 말고 회사 자체의 매력은요? 라는 질문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질문이긴 한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이제 대선 관련주가 슬슬 움직이고 있는데 예. 오늘 안철수 테마주 일단 무슨 일로 움직이나요? 예, 일단은 지난 주말입니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야권의 이제 문재인 대표가 네. 안문 박에 대한 이제 대권 연대를 좀 해보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안철수 대표가 전 대표가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도가 네.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오늘 안랩도 마찬가지고요. 다물 쪽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써니전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급등하는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주가 다 오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또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테마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뭐 반기문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맞아요. 반기문뿐만 아니고 그 전에는 김무성 관련된 종목군들도 네. 상당히 조금 시장에서 호재를 좀 보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정치권에서 야기되고 있는 이러한 소식들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을 상당히 좀 일희일비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정치권에 대한 얘기들은 뭐 정경 관련해가지고 다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과거의 사례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항상 대선 총선 앞두고 나서는 관련된 인맥주들에 대해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안랩도 마찬가지로 오늘자에 대한 뉴스 그리고 지난주에 상당히 야권에서 혼조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여타 그러한 이제 소식들로 인해서 안랩이 최근에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뭐 과연 이제 정치권에서는 항상 뭐 이쪽에서 A라는 하나의 전략이 나오게 되면 B라는 전략이 나올 수 있고 네. 그러다 보면서 뭐 치고받고 싸우는 흐름들이 나오다가도 갑자기 또 한편이 되는 그런 네.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뉴스라든지 아니면 정치권에서 얘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잘 나름대로 해석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그런 이제 특징을 좀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안랩이 뭐 지금 자리에서 상당히 좀 급등세로 좀 만들어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되면은 뭐 야권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각 대표들 간에 여러 가지 말들, 설들이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변동성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파국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날카로운 날이선 대화들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마다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기 네. 때문에 항상 종목에 대한 변동성들을 꼭 주의를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과 같이 이번 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다소 조금 어렵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제가 지난주 말씀을 좀 드리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테마성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조금 더 크게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초보자들이 대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을 항상 1분 1초 계속적으로 규시하실 수 있는 분들이 대응하실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안랩이라는 종목을 한 종목만 보시는 게 아니고 안랩과 관련된 안철수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하나 리스트를 하셔가지고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일시적으로 다 같은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그런 특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안랩이라는 종목들보다는 전체적인 하나의 그룹을 지셔가지고 매매를 하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궁금증 모두 풀어봤습니다. 제 속이 다 시원해지는데요. 네, 이제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로 이어갈게요.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받아볼게요. 2943님이요. 지금 낙폭과대주 외국인이 사고 있다는데 좋은 종목이 없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자, 지금 외국인이 사고 있는 낙폭과대주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 일단은 현 시간부로 잠정치를 좀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좀 많이 사고 있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제 KT라는 종목이 지금 가장 좀 눈에 들어오고요. 그와 더불어서 LG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네. 상당히 좀 많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성장성이 담보가 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중국 쪽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와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투자가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섹터들, 산업군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관심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움직임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LG 디스플레이가 21,000원대에서 25,000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지수가 1% 이상, 그리고 2,000포인트를 좀 하회하는, 현 시간부로 2,000포인트가 하회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5일선에서 저점을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좀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강하게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밀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들, 차트적인 부분들에서 만족도를 주고 수 있는 종목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동종목 같은 경우는 하방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눌림목권에서 상당히 좀 예쁘게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조금 더 첨가를 해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5일선과 20일선의 이격도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이 이격도를 줄이기 위해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되면 시장의 일정 수준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리바운딩이 됐었을 때 가장 많이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원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또는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러한 이제 IT 기업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는 일단 LG 디스플레이가 가장 좀 눈에 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괜찮다라고 해주시면서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아쉽지만요, 시간 관계상 답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처 해결 못하신 질문은요, 이 최영동 멘토의 무료 방송에서 마저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시청자 퀴즈 정답을 좀 공개해드려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시청자 퀴즈는 참 생소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다시가 들어가가지고 자, 오늘의 시청자 퀴즈는 다음 해외 지수 연결이 잘못된 것이 오늘의 퀴즈입니다. 자, 정답은요 3번 1번 코스피였습니다. 네, 정답자 중에 추첨을 통해서요 최영동 멘토의 무료 멘토링 서비스 제공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궁금증 다 풀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